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속도가 2월 들어서 많이 주춤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6월 이후로 한 17조 원 넘게 매도를 했던 외국인 투자가들. 올 들어서는 1월에 한 3조 원가량 매도를 펼쳤고요. 2월 들어서는 지금까지 1,000억 원 넘는 그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그 규모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는 유가가 저점에서 반등을 했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반등에 이 사우디 등 이 중동계 자금이 많이 감소를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환율이 오늘도 좀 소폭 오름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환차손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국에서 설정된 펀드 자금은 유입세지만 지금 외국에서 설정된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자금은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국제 유가가 또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1%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장 출발부터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인 지금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양호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흐름 보여지면서 견조하게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소폭으로 하락세 보여줍니다. 0.07% 떨어지면서 1912.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5일선 밑에서 지금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60일선을 어제 돌파할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60일선 밑으로 현재 지수가 형성이 되면서 5일선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좀 변동성이 컸는데요. 좀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면서 9시 45분쯤에는 1906포인트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폭을 좀 낮춰가면서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현재는 지금 1913선에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1910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기관 쪽에서는 293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152억 원 순매수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건설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5.34%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운수창고가 1.12% 하락, 은행이 0.76%, 비금속 광물과 섬유 의복도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승하는 쪽은 오늘 의료정밀입니다. 거의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93% 오릅니다. 전기가스가 1.61% 상승이고요. 의약이 오늘장 다시 반등합니다. 0.79% 오르고요. 또 보험이 0.56%, 철강금속도 어제 이어서 0.37%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대체로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데요. 자,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삼성전자는 0.59% 빠지면서 117만 4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흐름을 보면요. 현대차와 기아차 쪽에서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현대차가 0.67%, 0.34% 소폭 떨어지면서 14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0.41% 떨어지고요. 지금 기아차가 1.25% 하락합니다. 47,400원 기록하고요.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0.77% 소폭 오름세 나타납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은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어제는 빠졌지만 오늘장 2.35% 상승세 보여주면서 5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흐름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쪽에 오늘 시세가 좋았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자 1% 넘게 오르면서 37,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죠. 음식료 쪽에서 개별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동황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의 채무 발행을 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호재로 삼고 오늘장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또 식품 부분을 나누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샘표 식품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료 쪽에 또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체적인 주가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아원은 현재 급등 흐름입니다.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2,030원 거래되고 있고요. 샘표 식품이 8.14% 오르면서 47,150원 기록합니다. 동원수산이 5% 강세입니다. 현재 5.26% 상승하면서 9,000원 기록하고요. 삼양홀딩스도 4.4%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줍니다. 16만 6천원 기록하고요. 삼릭식품은 시가에 비해서는 현재 다소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보합권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1%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36만 8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도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 쪽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두산 밥텍을 바로 이 신규 상장을 할 수가 있다.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다. 밥캣을, 두산 밥캣을 신규 상장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두산 엔진도 이 두산 밥캣의 자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장 크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자 2.55% 상승하면서 4,2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엔진의 모습이 조금 더 탄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엔진이 윗꼬리를 크게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7.26% 상승하면서 3,175원 기록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두산그룹주들을 살펴보면 두산중공업과 두산의 흐름은 크게 오늘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이 보합권, 두산은 0.79%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증권가에서도 이 두산 밥캣의 상장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지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그룹주 중에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이 엔진이 오늘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두산 밥캣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그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과연 증권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BNK 투자증권입니다. 두산 밥캣 국내 상장 추진 성공 시 긍정적. 투자 의견 중립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두산 밥캣 한국거래소 상장 결의, 그리고 상장을 통해서 8천억 원 내외의 유동성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그리고 밥캣 상장 성공 시에는 유동성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밥캣 지분 구조입니다. 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주요 국내 종속회사인 두산 밥캣의 상장을 국내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했음을 공시했다면서 상장 결의만 진행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연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IPO 내용인데요. 당초 글로벌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시장의 기대를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볼 수는 있지만 상장 요소 기간과 흥행 가능성, 그리고 상장 후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 유입이라는 목적에는 보다 부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밥캣의 기업 가치를 3.8조 원으로 평가할 때 밥캣 상장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은 8천억 원 내외로 평가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밥캣 실적 추이입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기저효과로 2016년 실적의 회복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16년 유동성 우려는 없는 만큼 공작기계 매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영업 현금 흐름 회복이 확인되기까지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밥캣 상장까지 성공해서 총 2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연내 유입된다면 공사에 대한 재무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밥캣 상장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두산밥켓의 국내 상장 추진 발표, 투자 의견 보유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4,000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목표 주가는 오늘 나온 리포트긴 하지만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켓의 연내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두산밥켓의 상장 추진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라는 그 의견입니다. 그 내용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두산밥켓 지분 구조 현황입니다. 상장 지역을 국내로 변경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효과는 상장 시점의 단축이라면서 경영진과 거래소와의 의사소통에는 한국 시장 상장이 유리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상장에 필요한 제반 비용, 수수료 등 이 제반 비용 역시 한국이 저렴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이 밸류에이션 요약표인데요. 그러나 삼성증권은 여전히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기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상장 지역이 변경되었을 뿐 두산밥켓의 상장 자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상장 지역 변경이 지분 매각 규모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수익 사업 부분 매각과 공작기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산밥켓 지분율 하락으로 동사의 미래 지배구조 순이익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해당 사업 부분들의 이 지분 매각은 단기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장기 이익 창출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두산밥켓 국내 상장 추진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 목적으로 두산밥켓 상장, 그리고 상장 추진이 가시화되면 두산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두산인프라코어 밥켓홀딩스 이 분기별 실적 추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어제 오전 두산밥켓을 국내에 상장 추진하기로 공시했다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기사업부 매각이 지연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자금 조달 목적으로 두산밥켓을 상장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살펴보죠. 매출과 영업이익률 전망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켓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고 2015년 8월 프리 IPO 당시 밥켓은 3.5조 원의 가치를 받은 바 있다면서 하반기에 두산밥켓 상장 추진이 가시화되면 두산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공작기계 사업 부분 매각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점검해 봤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틀째 강세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현재 2.67%의 상승, 4,23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지난 12월 급락 후에 바닥권에서 전체적으로 좀 횡보하는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과 밥켓 상장이 성공해서 2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유입되면 재무료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밥켓 상장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적극적인 투자는 어렵다라는 그 시각으로 보수적인 전략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 점검해보죠. 손현정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지수 상황이 양호한 편인데요. 자, 그럼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0.61% 오르면서 646.2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5일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일선 돌파하면서 현재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장 출발 역시 하락으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40선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639.54포인트를 기록한 다음에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방금 전에 10시 15분에 646.34포인트를 터치했고요. 지금도 그 부근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매수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190억 원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또 65억 원 수폭 매수세 들어오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강한 매도가 나타납니다. 23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상승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혼조세를 띠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셀트리온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현재 0.3%, 0.4% 빠지면서 10만 600원 기록하고요. 카카오가 어제는 갔지만 오늘은 좀 빠집니다. 1.56% 떨어지면서 94,900원 기록하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1.28% 하락을 하면서 43만 600원을, 로엔이 많이 빠집니다. 3.39% 떨어지면서 85,500원 기록하고요. 파라다이스 코오롱생명과 컴투스 모두 1% 내로 약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상승하는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 보여줍니다. 4.28% 오르면서 11만 9,300원 기록하고요. 동서가 1.02% 상승하면서 29,600원 기록합니다. CJENM과 코미팜도 1%대 내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또 역시 VR입니다. 페이스북이 삼성의 기어 VR을 8,000대를 주문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죠. 페이스북이 이 VR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기반이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VR 관련주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QSI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시세를 펼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면서 9,36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렌텍 견조한 흐름 보여줍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현재 3.14% 오르면서 9,220원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요. 덱스터가 5% 넘게 오릅니다. 5.04% 오름세 27,100원 기록합니다. 레드로바 칩셋 미디어도 지금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도 살펴보도록 하죠. 제 MWC 2016에서 이 VR 못지않게 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5G 이동통신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쪽인데요. 바로 이 가상현실 VR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빠른 속도의 5G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5G와 또 IoT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로온이 현재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24.96% 오르면서 3,28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G 관련주 유엔젤 오늘장 5% 넘게 상승하면서 5,390원 기록하고요. 버추얼텍도 9% 넘게 오릅니다. 1,680원 기록하고요. IoT 쪽도 한번 보시면 서화정보통신과 기산텔레콤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산텔레콤이 흐름이 좋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2,97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선물 사물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물은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0.28% 미르면서 지금 235.3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선물 시장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금 매도세가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외국인 875억 5계약 매수 우위고요. 개인이 573계약 매수 흐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 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기관이 1,619계약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